이사 갈 곳도 전세금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라고요? 계약갱신 청구권 못 쓰는 세입자들, 한결같은 고민거리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요즘 서울 곳곳 부동산 중개소에서 실제로 들려오는 말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판다는 통보를 받은 세입자들,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2년 더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권리, 계약갱신 청구권. 그런데 이게 갑자기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피해를 입는 세입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가 이 상황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1부, 계약갱신 청구권이 뭔지부터 쉽게 알아봅니다. 전세나 월세로 집을 빌려 살 때 보통 계약 기간이 2년이죠. 그런데 2년이 지나면 집주인이 나가주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세입자가 원하면 딱 한 번,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이게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그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하거나 집을 팔았는데 새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이 권리를 쓸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조건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2부, 그렇다면 원래 이런 법이 있는데 지금 왜 갑자기 임차인들의 피해가 돌아온다는 건가요? 핵심은 다주택자 양도세의 중과 부활입니다. 양도세가 뭔지 간단히 설명하면 집을 팔 때 오른 가격만큼 내는 세금입니다. 집값이 많이 오를수록 세금도 많이 냅니다. 그런데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여기에 세금을 20에서 30%더 얹어서 냅니다. 이걸 중과라고 합니다. 이 중과 제도가 한동안 정지되어 있었는데 오는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시 부활합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5월 9일 이전에 집을 팔아야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주요 대단지를 중심으로 집을 내놓는 다주택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집들이 어떻게 팔리느냐입니다. 갭투자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전세를 그대로 두고 집을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10억인데 전세가 7억이면 3억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세입자는 그대로 살고 집주인만 바뀌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갭투자로 집을 산 새 집주인이 무주택자라면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새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만 바뀌었는데 나는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3부, 그렇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로 지금 가장 불안정한 처지에 놓이게 된 세입자는 어떤 임차인들일까요? 다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새로운 집주인이 거주를 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 기간 내에 갱신을 전 집주인에게 통지를 했어도 이미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새로운 집주인이 거주한다는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하면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주택을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매수를 하고 계약 갱신 기간인 계약 만기일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을 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 임차인들은 현 집주인이나 새로운 집주인에게 갱신권을 주장해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어 이사를 가야 합니다. 결국 많은 임차인들은 이러한 다주택자 중과세면제 조치에 따라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안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강한 법이 있다 해도 위의 상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임차인들은 현 집주인의 처분에 따라 이사를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다주택자들도 임차인들도 셈법에 따라 머리가 아픕니다. 해서 쌍방 크게 부딪히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의 절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간간이 있었던 일이지만 집주인과 세입자가 갱신권 사용 여부에 대한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사비를 지불하는 협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4부, 이러한 정책의 실행으로 시장이 요동을 치게 하는데 문제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게 바로 전세금입니다.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6억 6,948만 원입니다. 2023년 8월에는 5억 7,131만 원이었습니다.
불과 2년 반 만에 거의 1억 원이 올랐습니다. 그것도 30개월 연속으로 오른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같은 동네, 비슷한 집에 같은 금액으로 다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더 작은 집으로 가거나 더 외곽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대출을 더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이 많지 않다. 결국 갱신권 사용을 할 수 없는 세입자들이 떠밀려 나는 상황이 생긴다고요. 원하지 않는 이사, 그것도 오른 전셋값을 감당해야 하는 이사. 이게 지금 서울 세입자들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5부,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자칫 분쟁의 소지가 있고 실질 그러한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해결책이 집주인의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의 매매 행위로 계약갱신권 사용을 거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로 다툼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 지불하는 타협점입니다. 집주인이 법적으로 돈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매도를 할 수 없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편으로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 이사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일부 보전해주는 일이 생긴 겁니다. 현장에서 거론되는 금액은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선 어찌 보면 억울한 돈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대안이 없는 임차인 입장에선 그나마도 보상금을 받고 이사갈 수 있으면 다행이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내놓는 정책이 시장에서 오히려 왜곡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호를 받아야 할 임차인들이 불리한 일을 당해 고통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6부, 이 문제를 좀 더 넓게 볼까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2020년 7월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당시 전셋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오히려 전셋값이 더 올랐다는 사실이 각종 통계 지표에서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갱신 시 올릴 수 있는 금액이 5%로 제한되자 처음 계약할 때부터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무수하게 많은 시장 억제 정책을 내놓았지만 결론은 실패했다고 자인했습니다. 정책의 실패가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주택자 세금 정책과 맞물려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서진영 회장은 이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면 많은 세입자들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거리에 나앉는 세입자가 없도록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마치 대한민국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으로 몰아붙여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하지만 역으로 보면 그 다주택자들은 시장에 전세 매물을 제공하는 공급자입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해 시장에 매물이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나오고 무주택자들이 그런 주택을 매수해서 얼만큼 주택 가격이 안정될런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전세 물량도 얼마큼 나와서 전세 가격을 안정시킬런지도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매물이 나와도 그 매물을 소화하는 수요자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 매물을 누가 사갈런지 불투명합니다. 정부의 의도는 무주택 실거주자가 매수해서 전입신고도 마치고 입주해서 살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 정책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여러 가지 규제 정책으로 볼 때 그런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지만 자가 소유율은 44% 선입니다. 결국 나머지는 전세살이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매수 여력이 없는 현 세입자들에게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런 점을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택 안정화 정책을 보면 언제나 시장에 역반응을 만들어 반드시 피해를 보는 부류나 계층이 생깁니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고 많은 전세입자들이 긴장하고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7부, 자, 그렇다면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도움이 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주인이 다주택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집주인이 다주택자인지 확인하려면 HUG의 사이트 상의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로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등을 조회하면 됩니다. 둘째, 집주인에게 매도 계획이 있는지,
또는 매물로 나와 있는지 여부를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나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확인해보고 그에 따라 미리 이사갈 곳을 탐색해두어야 합니다. 셋째, 다주택자의 집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데 집이 팔렸다고 통지가 오거나 확인이 되면 일단 계약 만료일이 언제인지 계약서를 확인 후 잔여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기간의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걱정이나 이사 준비를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전집 주인이나 매수인의 계획이 어떤지의 상황에 따라 이사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리한 쪽으로 유보하고 타협을 준비하면 됩니다. 반면 잔여 기간에 여유가 없다면 이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넷째, 본인이나 가족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런 대항 요건이 있어야 주임법상에 주어지는 대항력으로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잔여기간을 이유로 이사에 대한 타협이나 합의 시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8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까지 이제 약 석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주택자들의 매도 움직임은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서울 주요 대단지에서는 매물이 늘어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세입자 피해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셋값이 많이 오른 강남, 송파, 서초, 용산 등 인기 지역에서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보완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결국 지금 당장은 세입자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오늘 영상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5월에 부활하면서 집을 팔려는 집주인이 늘고 있습니다. 조정지역 내의 다주택자는 5월 9일 이내에 팔아야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하고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에서 6개월 내에 잔금을 완납하거나 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들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전셋값은 30개월 연속 오른 상태라 같은 금액으로 다른 집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장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이사비용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 전세 사시는 분이라면 오늘 꼭 내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의견도 나눠보세요.